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대한민국 경제, 이 거대한 강물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 길을 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을 만든 3명의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모든 걸 휩쓸고 간 잿더미가 된 땅.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죠. 길이 없으면? 그럼 길을 만들어야죠. 누군가는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절박함,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요, 크게 3개의 거대한 물결이 있었다고들 해요. 첫 번째가 길을 처음 뚫은 1세대, 진로의 시대. 두 번째는 그 길을 전 세계로 쫙 넓힌 2세대, 팽창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시스템을 아주 정교하게 운영하는 3세대, 운용의 시대. 자, 오늘 저희는 이 모든 것의 뿌리, 바로 그 첫 번째 물결, 길을 처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척자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미래를 꿰뚫어보는 힘, 통찰력이었어요. 이병철 회장한테 사업은 그냥 돈 버는 일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분의 철학은 사업보국이라는 4글자에 다 담겨 있죠. 말 그대로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 당시엔 정부 힘만으로는 나라를 재건하기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업 하나를 키우는 게 곧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길이고 이게 진짜 애국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삼성의 발자취를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한번 보세요. 1938년에 국수랑 건어물 팔던 가게가 50년대에는 우리가 맨날 수입해 쓰던 설탕이랑 옷감을 야,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해서 공장을 세워요. 그리고 대망의 1983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미친 짓이다 라고 말렸던 반도체에 회사의 모든 걸 겁니다. 와, 정말 이 결정 하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 대한민국은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미래를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 병철 회장의 길은 그런 나라를 대신해서 미래를 보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라는 거대한 그림에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자,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낼 손이 필요하죠. 맨주먹으로요.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개척자. 그야말로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모든 걸 만들어낸 거인. 바로 현대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투지. 그거죠. 이봐, 해봤어? 이 한마디.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정주영이라는 사람, 그리고 현대라는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 같은 말이었죠.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일화 하나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다 설명이 됩니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돈을 빌리러 갔는데 상황이 어땠냐면 배 만들어 본 경험 없죠. 기술자 없죠. 심지어 조선소를 지을 땅조차 없었어요. 텅 빈 백사장 사진 하나 달랑 들고 간 거예요. 영국 운행가들 앞에서 뭘 꺼냈는지 아세요? 500원짜리 지폐 한 장. 거기에 그려진 거북선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시오, 우린 1500년대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요. 이 잠재력을 믿어주시오. 진짜 황당하죠? 근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그 돈 빌려서 진짜 그 허허벌판 모래사장에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를 지어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결국 정주영 회장이 걸었던 길은 전 세계가 그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손살에 치던 그 미래를 그냥 건살해 버리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그 튼튼한 뼈대를 자기 두 손으로 직접 세운 거죠. 자, 보세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었고 그걸 현실로 만드는 투지가 있었어요. 완벽한 조합 같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맴돌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깥 세상, 전 세계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마지막 개척자에게로 안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척자는 바로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입니다. 앞선 두 분과는 무게가 좀 달라요. 이분의 자산은 돈도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바로 신뢰였습니다. 이분의 철학은 수송보국입니다. 운송으로 나라에 보답한다. 이분은 물류를 국가의 혈맥, 그러니까 핏줄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 몸의 피가 제대로 돌아야 건강하듯이 나라 경제도 사람과 물자가 막힘없이 흘러야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성장 스토리는 정말 영화 같아요. 1945년에 낡은 트럭 딱 한 대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전쟁통에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이건 언제까지 갖다 주겠습니다 한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신용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 하나를 담보로 맨날 적자만 내던 국영항공사를 덜컥 인수해서 지금의 글로벌 항공사로 키워낸 거죠. 모든 시작은 약속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조중훈 회장이 닦은 길은 대한민국이라는 섬을 세계라는 대륙과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신뢰를 쌓아나간 길,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뚫은 신뢰의 길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피가 세계로 흐를 수 있는 동맥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까요? 각자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이 세 개의 길이 만나서 하나의 거대하고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 명의 거인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병철의 통찰력이 기술의 미래를 제시했고, 정주영의 투지가 산업의 뼈대를 세웠고, 그리고 조중훈의 신뢰가 그 모든 걸 세계와 연결하는 혈관이 되어준 거죠. 통찰, 투지, 신뢰,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맨 땅에 낸 길 위에서 우리는 정말 눈부신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 길은 누가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